현대차 주가가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일 무려 10%가 올라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40만 원을 돌파를 했죠. CES에서 공개한 아틀라스 로봇이 관심이 모아지면서 현대차를 로봇주로 현재 시장에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CES에서 이 아틀라스 로봇이 활약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 해달라고 제미나이한테 요청을 했더니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그냥 아쉬운 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일각에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 견주어도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손색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이 아틀라스의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이 현대차를 자동차주에서 이 로봇주로 슬슬 재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파죽지세로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이 현대차로 다 옮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현대차의 PER이요 10.2배입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0.95배예요. 아직도 PBR이 1이 안 되고요. PER 역시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재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로봇주 밸류를 감안하면 한참 더 올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전일 현대차가 막 오르니까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이 로봇주를 쓸어 담았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어떤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목할 만한 이 로봇주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요 로봇 주식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요. 가장 위가 현대차고 그 밑에는 SPG, 가장 아래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이고요. 자, 최근 6개월간 가장 먼저 부각된 시점이 바로 10월입니다. 자, 이때 로봇주들이 부각이 됐어요. 11월 이쪽으로 가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로봇주 때문에 부각이 된 게 아니라 이 관세 협상 타결 때문에 원래는 25%였는데 15%로 낮아지면서 그러한 모멘텀을 받고 상승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SPG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다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1월 말 그 다음에 12월 초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젠스낭 CEO와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회장, 정의성 회장이 모여가지고 깐부 회동을 했죠. 네, 여기에서 뭐 GPU 메인 및 로봇 협력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증시에서 또 한 번 이 로봇주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도 아직 제대로 이 로봇주로는 평가되지 못했어요. 나머지 기업들 주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CES가 열렸고 여기에서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아틀라스를 공개를 하자 현대차 주가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현재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SPG도 살짝 올랐고요. 근데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은 오히려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6개월간 이 로봇주들이 3차례 정도 부각이 됐는데 확실히 과거와 현재 흐름은 다르다. 과거의 전통 대장주라고 불렸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지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 현대차 밸류체인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이 구도를 살펴보시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는 경쟁 구도예요. 로보티즈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사실상 자회사라고 볼 수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LG 그룹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서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 S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 그룹사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뭐 삼성 각각의 이 대기업의 감속기라든지 모터를 납품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까지도 지금 매기가 확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어떤 주식을, 어떤 로봇주를 사들였는지 대표적으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고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47억 원어치를 순매수해서 전일 코스닥 2위에 해당이 됐고요. 고영은 원래 반도체 장비 업체죠. 자, 대표적인 제품군이 있습니다. 바로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SPI라고 해서 납도퍼 검사 장비, 그리고 AOI라고 해서 부품 장착 검사 장비를 만듭니다. 이 분야 글로벌 1위예요. 그러니까 PCB에 납도퍼가 잘 돼 있는지, 부품이 잘 실장돼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거든요. 자, 그런데
고영이요, 어떻게 본다면 원조 로봇주입니다. 10몇 년간 이 수술 로봇을 개발을 했고요. 10년 전에는 의료 로봇 카이메로를 개발을 해서 식약처 승인을 받기도 했고, 작년 6월까지는 무려 684건의 수술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CNS, 미국 신경외과학회죠. 자, 여기에서 이 카이메로 로봇을 통해서 이 수술한 그런 결과 학회 발표를 했고요. 11월에는 JNS 논문 게재를 했습니다. 이후에 반응이 좋아서 다수의 계약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2026년 올해죠. 미국에 5대 정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회사는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계약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당 한 17억 정도 가정 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고용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고용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고용 자체적으로 자부하는 게 경쟁사 수술 로봇 대비 정밀도가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이 3D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OPM,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됐는데,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한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가 보시면은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200%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의 매출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그런 전망을 반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한번 보시면은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장대 양봉이 솟으면서 거래량 폭발을 동반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21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의 매출이 잘 반영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유로메카입니다. 자, 이 기업은 거의 전일 상한가를 갔죠. 외국인 투자자가 전일 79억 4천만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닥 7위입니다.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로봇 핵심 부품 업체로 국내 로봇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을 100% 내재화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이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자, 최근 포스코 그룹의 행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 그룹 경영진이 한 30여 명 정도가 이번에 CES를 참관하면서 AI 및 신모빌리티, 로봇 등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3주 전에는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인 페르소나 AI에 2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투자가 아니라 로봇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해요. 이 가운데 또 그룹 2차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 있잖아요. 이 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될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를 개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 2년에서 4년 안에 상용화한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이 로봇주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투자한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혜를 입겠죠. 유로메카는 현재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 로봇 매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데 아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 그룹의 비전을 보면서 이 유로메카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전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이 유로메카 지분 5%를 보유했다라고 신규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엔 이 액티브 ETF 물량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이 K 로봇주 ETF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코덱스 로봇 액티브죠. 주가도 상당히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로봇주를 투자한다. 근데 내가 종목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 괜찮은 로봇주들로 포트가 잘 구성되어 있는 이 한 종목으로 이 로봇주 투자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요, 바로 SPG입니다. 외국인이 74억 6천만 원어치를 전일 순매수를 했어요. SPG 같은 경우에는 전통 로봇주다. 옛날부터 이 로봇주로 평가를 받아온 업체입니다. 원래 이 기업은 로봇을 만들려고 탄생한 기업은 아니에요. 이 기업이 이 모터랑 감속기를 만드는데,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공기청정기 이런 데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쿨링, BLDC 모터를 제조를 했고요.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및 물류 자동화 관련 감속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왔던 업체입니다. 근데 SPG가 본격적으로 이 로봇 관련주로 부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정밀 감속기인데요. 정밀 감속기는 말 그대로 정밀하게 정말 움직이는 감속기다. 그래서 이게 바로 로봇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물류 AMR 등 협동 로봇 및 휴머노이드 제조 기업의 정밀 감속기를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 및 감속기라고 한다면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명한 기업이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입니다. 이 글로벌 로봇 ETF를 보면은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SPG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유일하게 국내에 유성형, 하모닉형, RB형 3종 감속기를 SPG가 모두 제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전방 산업이 넓겠죠. 그래서 협동 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 의료 및 치과용 장비, 방산 등의 정밀 감속기를 현재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한 10월, 11월까지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물론 이때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됐었다. 하지만은 한 12월을 기점으로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정밀 감속기. 이게 작년에는 거의 한 BP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SPG가 실적을 발표할 때 정말 이 정밀 감속기 비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 부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밀 감속기 분야 외에도 로봇 감속기 오버홀이 뭐냐면은 수리 교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장 역시 이 캐시카우로 SPG가 잘 영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최근 이 로봇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확실히 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 그룹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가장 좋아요. 이 아틀라스 로봇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자,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자, 만약에 삼성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또 의미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로봇, 헬스케어 로봇을 선보인다. 이번엔 LG가 이 가전과 서비스 관련해서 이 로보티즈나 로보스터와 합작을 해서 또 하나의 이 로봇 제품을 선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이 로봇주가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금 삼성 밸류체인, LG 밸류체인 이런 식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로봇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핵심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룹사 밸류체인을 잘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면 상장사 판트로 나와 있는데 붉은색으로 칠해진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예 해당 그룹의 그룹사, 계열사 내지는 해당 그룹에서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더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올해 이 로봇주가 변동성이 크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들 그리고 관련 기업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로봇주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봤죠. 그렇다면 증시에선 로봇주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자,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로봇 섹터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완성품과 부품입니다.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헬스케어 로봇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부품은 여기 나와 있는 액추에이터라든지 모션 제어기, 센서, 모터 감속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딱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섹터 분류를 이 매출 비중으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 비중이 의미 있게 나오는 기업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은 여기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중에 일부, 그리고 협동 로봇, 헬스케어 로봇, 자,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 완제품보다는 부품 이쪽을 또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라든지 이 모터와 감속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도 잘 살펴보시면은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 로봇 섹터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 서적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 2024년, 2025년 버전을 출시한 이후에 2년 만에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출간합니다. 전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서 사실상 새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2년,
국내 증시를 주름잡을 메가트렌드와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 수혜주를 모두 담았습니다. 자, 투자는 미인대라고 하죠. 어떨 때는 100명 중에 1명을, 또 어떨 때는 100명 중에 10명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선발 모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6년은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넘치는 환경은 아니에요. 올해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은 반도체, AI, 몇몇 섹터만 한정적으로 올라가서 주변에 이 돈 번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 한정적인 유동성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내가 산 종목이 왜 안 오를까 고민하지 말고 전 산업을 공부하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주도주인 반도체를 뒤이어서 키 맞추기 할 섹터, 종목들이 등장할 텐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통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10년에 한 번 오는 상승장에 이 책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